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요즘 뭐 연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네, 이슈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덕분이겠습니다만은 네. 이동영의 촉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매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1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일입니다. 오늘도 10,000명을 넘기를 기대해 보면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결별을 하게 된 건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뭐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던 선대위 개편 네. 빨리 결정을 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거하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딱 하나 있죠. 김종인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김종인 내보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자고 했던 거하고 다를 게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김종인 이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한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작가님께서는 이 윤 후보와 김 위원장 결별의 책임 어디에 있다고? 후보한테 있죠.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것 본인이 오늘 또 인터뷰하면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어안든 계속 가든 아니면 단호하게 내치든 뭐 다 후보가 선택한 거고 후보의 책임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리고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 숙고의 시간 보내고 나서 결정한 것은 결국은 김종인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문제점은 김종인 없이 그러면 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별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본인의 말은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선대위 개편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핵가들과 함께 후보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 말실수도 하고 뭐 여러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 없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했거든요. 이 대표는 본인이 물러난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보낼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대표 본인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그냥 선대위에는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렇죠.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따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당대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서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인터뷰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오늘도 엄청 길게 인터뷰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불협화음만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갔으니까 컨트롤할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없다. 오늘 원래 뭐 중진들하고 이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만나면 좋은 이야기가 서로 간에 오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설전이 오가고 또 그게 또 밖으로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국민들은 집안 싸움 한다 그럴 테고 후보는 뒤로 빠지게 되고 후보 중심이 돼야 되는지 후보 중심이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오늘 이렇게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집 내용이 빠른 시간에 수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지금 당 사무총장직과 선대위 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는 모습 보였고요. 새로운 선대본부장이 이제 4선의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권영세 의원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선대위가 너무 검찰 관련 인사들로만 꾸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도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권영세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으니까
뭐 정치적인 능력을 또 발휘한다면은 도움은 되겠죠. 다만 이 선대 본부장의 어떤 위험으로 봤을 때는 뭐 무게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종인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직과 선대위 총괄 부분장이 사퇴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또 그 선대위를 개편하고 처음으로 공개 행사가 청년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권성동 의원이 사회를 봤어요 또. 그럼 뭐 사퇴한 거냐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 의원이 젊은 층과의 만남 사회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참여할 청년들은 20분 전에 들어와 달라.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윤석열 후보가 모습을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전화 통화에서 짧게 후보가 스피커폰으로 인사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참여한 젊은 층들이 생방송 도중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뭐 XX 욕설까지 지금 내뱉은 게 또 그대로 방송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젊은 층을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또 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뒤로 빠지는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갸우뚱거리는 거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하면서 윤핵관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겠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려고 하면 익명 인터뷰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윤석열 후보 핵심 측근이라고 하면서 계속 익명으로 인터뷰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저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말 윤핵관이 없다라고 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으로 익명 인터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윤석열 핵심 측근 발로 인터뷰가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윤핵관과 이준석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권성동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4일에 저녁 때쯤에 윤석열 후보 자택을 찾아가지고 2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최종 수기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당직에서만 물러나고 선대위에서만 물러난다고 해서 그 힘이 빠지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개편된 선대위에서도 윤핵관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윤핵관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대본부에서 직책을 맡기보다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선대위로 대선 때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서 상의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익명으로 자꾸 밖으로 나와서 이게 집안 싸움 하는 모양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김종인을 왜 내쳤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연기 발언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해달라고 이제 통제하려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보의 카리스마를 확 깎아내렸고 그렇게 되면서 만일 그대로 김종인 총괄 선대 본부장 체제로 그냥 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 상황이다. 김종인은. 그 윤석열은 꼭두각시다.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김종인을 내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윤핵관과 계속 같이 가게 되면 윤핵관을 내치지 못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인터뷰에서 밝힌 것도 있고 하니까 윤핵관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럼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잡고 이제 원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뭐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는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의사가 없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낙연 전 대표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뭐 제스처 취하고 소위 말하는 상고 철회하면서 함께 가고 이랬었단 말이죠. 네. 이재명 지지층들은 차라리 이낙연 없이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손 내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올똥말똥 올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승민과 홍준표가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죠. 네, 아니 사실 오늘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호남에서 손을 잡고 함께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원팀이 되는 모습을 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쉽지 않은데 뭐 이재명 네. 입장으로서는 이 대비되는 거잖아요. 네, 네. 대비되는 모습이니까 더더욱 강조하고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하고 중진 의원들은 이준석 책임론을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전방위 사퇴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은 내려가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또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윤핵관 등등한테.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봐서도 오늘 아침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뷰 봐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오래됐다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쉽게 이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뭐 이준석 대표는 결혼은 채우겠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천하의 이준석 대표라고 해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러나면 자신의 정치 인생도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린 게 뭐 다른 의원들이 다 나가라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가세연에서 제기하는 그런 뭐 의혹 이런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만일 여기서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 그게 지금 또 뭐 경찰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아마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이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판단이 들면 후보 쪽에서 움직여줘야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고발건은 중앙지검의 반부패부로 지금 진행이 돼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직의 부부장 검사는 아니 이준석 대표 사건을 왜 중앙지검이 하냐 수틀리면 야당 대표도 매장하겠다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 여의도 바닥에서 흘러나온 음모론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그 측근들이 아직 검찰 내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도우기 위해서 이준석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니까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대표직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꼭 쥐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그 후폭풍도 뭐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선 그렇죠. 전체에도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대표가 나가면은 네. 당에 분란은 없다 이제.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이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있잖아요. 네. 그 층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 이 대표가 또 물러나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지도부라든가 윤석열 후보도 강하게 푸시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여러 쪽으로 좀 딜레마에 쌓여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으로 거의 뭐 웹상의 탈모겔이라고 하죠. 예. 네, 탈모 뭐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게시판이라든지 좀 남성층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모에 시달리는 여성분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반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게다가 네. 연세 많으신 분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의 아들이 또 고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제 주변에 여성분들도 이제 스트레스 오고 그러면 원형 탈모 이런 걸로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캠프에서도 네. 이 공약이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동영 작가님이 다른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한번 언급하시지 않았나요? 저야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하면은 좋겠다. 역시 전략통. 아니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갈지는 몰랐던 그렇죠. 거죠.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제가 던졌다고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이렇게 터졌으니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이거 공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다른 후보들은 이거를 잡지 못했냐면 왜 그런 거죠?
다른 질병들도 많다 이거예요. 의료보험 되지 않는 다른 질병들도. 근데 탈모는 뭐 목숨과 연관 안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네. 더 나아가서 이거는 미용 아니냐 질병이 아니고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훅 폭풍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탈모는 미용이 아니다 이거는.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남성도 굉장히 많고 아까 박지 씨가 언급한 뭐 탈모계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남성들이 사실은 탈모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출산 정책이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탈모 유전자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일단 결혼을 못 한다고. 연애를 못 하니까 뭐 그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네. 그 탈모 남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탈모 때문에. 게다가 예전에는 50대 이상만이 겪고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탈모가 지금은 이게 40대, 30대, 20대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도 이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거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소확행 공약치고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거대 담론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실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공약 뭐 이런 것들도 센세이션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동영 작가님께서 이 탈모 공약을 한번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그랬더니 DHL님께서 이동영 작가님 가발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네. 저도 약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소확행 공약으로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역시 네. 그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아가 다들 안 좋으신데 네. 임플란트가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 도움은 받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 근데 사실 이 공약은 뭐 대통령 후보로서는 첫 공약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공약했고 실제로 이 공약이 벌써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청년들과 묻고 답하는 그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이 공약 어떠냐고 했을 때 자기 좋다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점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이재명이 탈모 공약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굉장히 빨리 선점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용 상태가 단지 집안 싸움이 아니고 대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 집안 싸움 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공약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런 좋은 공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홍보도 할 수 없고 네.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부를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그게 1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한테 뒤쫓긴다. 혹은 뭐 자신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다시 꺼냈는데 후보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당에서는 추경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과연 설 연휴 맞춰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 공약은 네. 그냥 꺼내 놓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국민들이 전 국민한테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다만 직접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 1차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다면 당정청을 설득해서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50만 원 정도 지금 25조 30조 얘기했으니까 뭐 100만 원은 그냥 던진 말 같고요. 100만 원은 50조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고 25, 30조면 이제 50만씩 아닙니까? 5천만 국민이면 그것을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면 던져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지급이 된다면 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실패한다면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는 또 말 뒤집기를 했네, 뭐 이렇게 고집부리네 이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굉장히 반대했던 청와대와 기재부 지금은 조금 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워딩이나 또 지금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 한 달 전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 가능성이 없지는
또 않아 보인다. 네, 사실 이거는 국민들이라면 진영을 떠나서 다들 좀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좋아하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수령을 해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내홍을 겪는 반면에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윤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통합 행보를 보였는데 근데 선거판이라는 게 이슈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면 그때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당 지도층에서 네. 의원들 SNS 이제 관리 부탁도 하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면 안 된다. 그 실수하고 SNS에 또 막말하고 이러면은 또 언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선거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180석이나 되니까 민주당이 범여권이 100명 있는 야당보다는 실수할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서 정책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 40% 초반 이렇게 해서 목표가 40% 유지해서 이번 달 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중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좀 한 달간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이 시간 저희 이동형의 촉 지금 실시간 접속자 수 15,000명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적네요. 박지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제가 나가면 더 많이 들어오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동형 촉에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